안녕하세요. 요새 강의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죠. 예. 시간도 좀 여유롭기도 하고 강의 영상 찍을 PPT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강의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PPT도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고 영상도 계속 이렇게 꾸준히 찍고 있는 중이긴 한데 오늘은 조금 카메라가 좀 다르죠. 높이가 좀 다를 겁니다. 왜냐면 원래 제가 쓰던 삼각대가 이건데요. 울란지에서 나온 MT41번 제품을 썼었는데 이게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되게 짧은 미니 삼각대여가지고 다른 영상에서도 그렇고 조금 화각 자체가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이번에 최근에 바꿨어요. 이 지금 쓰고 있는 삼각대는 MT44번 삼각대인데 한 요쯤까지 올라오는 149cm까지 올라가는 삼각대거든요. 조금 더 눈높이가 맞아졌죠. 네, 이제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앉은 키가 좀 더 커졌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진작에 샀어야 됐는데 미루고 미루다 결국에 애매한 시기에 이렇게 바꾸게 됐네요. 이 삼각대도 예비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이걸 쓸 일도 있을 테니까 언젠가에는 독일 갔었을 때라든지 둘 다 쓸 것 같아요. 버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보관해 놓거나. 오늘 나갈 진도인 Applying in the Phase Transformation 1번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왜 1번이라 했냐? 두 개의 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페이즈 트랜스포메이션의 경우에는 자꾸 이 포스트잇이 자꾸 셔츠에 걸리는데 1번과 2번이 살짝 내용이 좀 다릅니다. 1번의 경우에는 수식이 좀 많이 나오는 케이스고요. 2번의 경우에는 그림이 좀 더 많이 나오는, 수식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림이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정성적인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 2번입니다. 오늘은 수식이 많이 나오는 1번을 해볼 거고요. 요거는 지금까지 배웠던 식들을 한 번에 보기 위해서 오늘 쓰는 식들이 다 이거고요. 여기 프라임이 들어간 거는 다 인텐시브 베리어블 때문에 프라임이 들어갔습니다. 몰당 모시기에 서머다이내믹 베리어블들을 쓸 거기 때문에 프라임이 들어갔고요. 엔트로피랑 부피의 경우에는 이 G를 미분했을 때, 깁스 프리 에너지를 미분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계속 해왔었죠. 그래서 딱히 이렇게 적어놓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식의 경우에는 L이 뭐냐? 잡열입니다. 잡열이 상전이가 일어났었을 때 이 상이 머금고 있는 그런 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TM은 멜팅 템퍼리처인 거 다들 아실 거고 L은 레이턴트 힛의 L입니다. 이런 식이 나온다라고 2주차 때 했었고 요거 알파는 열팽창 계수 1주차 때 나왔었고 베타는 압축 인자 1주차 때 나왔었고 이게 기억이 안 난다? 이 각각의 영상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First Order Phase Transformation이 나옵니다. First Order라는 게 1차라는 의미에 쓰이기 때문에 1차 상전이고요. 1차 상전이의 경우에는 G를 1차 미분했었을 때의 변수들이 불연속이라서 1차 상전이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불연속인 것들이 몇 개 있죠. 그 친구들이 1차 미분한 값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시가 부피랑 엔트로피죠. 왜냐면 아까 위에서 봤듯이 깁스 프리 에너지를 한 번만 미분하면은 이렇게 엔트로피랑 부피가 나온다 라는 거고 두 번 미분하면은 요 CP, 알파, 베타가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2차 미분이겠죠. 1차 미분의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들이 나옵니다. 이 사이트에서 가지고 왔고요. 좀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프를. 각각을 봐봅시다. 부피랑 엔트로피 아까 1차 미분이라 했었죠. 그래서 불연속입니다. 불연속이라는 것 자체가 이 상전이가 일어나는 온도, 여기서는 이후에도 계속 TM이라 할 건데 상전이가 일어나는 온도라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굳이 이게 고체에서 액체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요 베타랑 알파는 요 왼쪽이 알파, 오른쪽이 베타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식에서 좀 헷갈리게 써놔가지고 B랑 A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 고치기에는 늦었었기 때문에 베타랑 알파입니다. 상전이 온도에서 부피값을 봤었을 때 알파랑 베타가 값이 다르죠? 요 차이가 델타 V입니다. 델타 V가 0이 아니죠. 그러면은 연속이 아닌 불연속인 지점이겠죠. 엔트로피도 똑같은 설명입니다. 알파 엔트로피랑 베타 엔트로피랑 요 지점에서 0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불연속인 거고요. 케미컬 포텐셜. 케미컬 포텐셜은 비교적 최근에 언급을 했었었죠. 이 G의 조성에 관한 변수인데 G의 정의에 의해서 GPT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케미컬 포텐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G를 케미컬 포텐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저 식에서 봤듯이.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기 때문에 알파에서랑 베타에서의 케미컬 포텐셜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S다. 요 식에 의해서. X축은 T이기 때문에 여기 쓰진 않았지만은 다 T입니다. X축은. 엔탈피와 비열의 경우입니다.
비열 그래프가 조금 이쪽이 이상하게 되어 있긴 한데 고쳐서 올려드릴게요. 예, 색깔도 좀 다르고. 엔탈피, 자멸식을 보면은 상전이 온도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자멸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자멸이 존재한다는 거를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이 CP, 비열 그래프입니다. 비열을 보면은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죠. 양의 무한대로 써져 있는데 델타 함수입니다. 수학에서 많이 봤었죠. 델타 함수의 경우에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특정 지점에서 발산하는 경우가 델타 함수고요. 열팽창 계수와 압축 인자는 똑같이 두 번 미분한 값이기 때문에 2차 미분이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여기 써놓은 거를 조금 더 보면은 상전이 과정 동안에 얘는 계속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을 전이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자멸인 거고요. 그래서 엔탈피는 점프를 뛸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불연속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비열은 열을 계속 흡수하기 때문에 무한대 방향으로 델타 함수가 뛸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는 온도 변화가 없어요. 이 상전이가 일어나는 과정 동안은 자멸이 있는 경우에는. 자멸이 없는 경우에는 온도 변화가 있겠죠. 열역학의 5주차 때 배웠었던 클라우시우스 크라페리온 이퀘이션입니다. 그때 배웠을 때는 이 프라임이 없는 상태로 배웠었죠. 프라임을 제가 쓰기 싫어가지고 다 뺐었었는데 여기서는 프라임이 있는 식들만 보고 있었으니까 프라임을 다 넣었어요. 진작에 이랬어도 됐었을 것 같긴 한데 이 솔리드 빨간색 선과 리퀴드 파란색 선이 있었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언급을 5주차 때 했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dPdt 평형일 때, 요 지점일 때 dPdt를 이렇게 델타 함수로 델타가 들어가 있는 함수, 델타 함수 넣으면 안 되죠. 델타가 들어가 있는 함수로 구할 수 있다. 압력에 따른 상변태 온도의 변화율은 자멸, 델타 H, 요 T도 들어가야 되긴 한데 아무튼 델타 H와 이 부피의 변화량, 델타 V에 따라서 변화한다라는 관계를 클라우시우스 크라페리온 이퀘이션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 퍼스트를 봤으니까 세컨드 오더를 봐봅시다. 세컨드 오더는 퍼스트 오더와 동일하게 1차 미분과 2차 미분을 따로 봐야 돼요. 2차 미분이 불연속이기 때문에 세컨드 오더겠죠. 1차 미분의 경우에는 연속인 거고요. 그래프에서도 나오죠. 부피와 엔트로피를 보면은 연속이죠. 연속이랑 미분 가능성은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별개까지는 아니지만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거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수학적인 것들은. 다만 이제 2차 미분인 비열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불연속인 구간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세컨드 오더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 부피와 엔트로피를 보면은 이 변화율이 0인 연속인 상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멸이 없기 때문에 부피 변화도 없는 거예요. 자멸이 있으면 부피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프 뛰는 그게 생겼었죠. 이 엔탈피 보면은 변화율이 없다. 자멸이 0이다. 자멸이 없다 라는 거고, 비열의 경우에는 변화율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멸이 없는데 비열이 이렇게 점프를 뛰는 불연속인 그런 케이스고요. 알파와 베타도 얘와 같은 관계식을 가지기 때문에, 같은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0이 아니다. 요 셋 다 2차 미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에른페스트 씨는 이런 퍼스트 이퀘이션을 얻어냈습니다. 얘도 퍼스트가 있으니 세컨이 있겠죠. 이 클라우시우스 크라페리온 이퀘이션을 가지고 오고 3주차 때 배웠었던 엔트로피의 편미분을 보고 4주차 때 배웠었던 맥스웰 릴레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요거랑 같다라는 것도 얻어냈었고요. S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얘는 얘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여기에 대입을 해줍니다. 이퀄리브리움일 때 우리가 S라고 배웠습니다. 몇 주 차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얘는 또 다시 이식이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요 DT 똑같이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이게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집어 넣어가지고 첨자로 있는 알파랑 베타는 상입니다. 요 큰 곳에 들어가 있는 알파는 그 열팽창 계수고요. dPdt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낸 게 에른페스트의 첫 번째 퍼스트 이퀘이션이다. 세컨드 이퀘이션을 봐봅시다. 세컨드 이퀘이션은 이렇게 생겼어요. 1주차 때 배웠었던 요 부피에 관한 편미분식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부피의 경우에도 엔트로피랑 똑같이 엔트로피랑 부피랑은 같이 쌍으로 세트로 붙어 다닙니다. 둘 다 1차 미분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알파는 열팽창 계수, 큰 베타는 압축 인자, 작은 알파, 소첨
하천자 라고 하는데 상이다. 그래서 dPdt는 델타 베타분의 델타 알파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세컨드 이퀘이션입니다. 실제 예시를 한번 봐봅시다. 이거는 철의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철이 제일 많이 쓰이기도 하고 제일 쉽기도 하기 때문에 철로 가지고 왔고요. 알파 철의 경우가 BCC입니다. 그리고 감마 철의 경우가 FCC입니다. 이런 상준이가 일어난다고 봤었을 때 이런 잡료를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퀄리브리엄일 때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이거를 만족해 온다고 계속 언급을 해왔었죠.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오늘따라.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엔트로피와 엔탈피를 다 구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둘 다 스테이트 펑션이기 때문에 어떤 라우트를 가더라도 똑같기 때문이죠. H를 먼저 봐봅시다. 적분 구간은 잘 맞춰서 써야 되고요. 의 경우가 이제 얘의 이 상전이 과정에서 쓰이는 엔탈피의 값인 거고요. 얘를 이제 T로 나누면은 엔트로피가 되겠죠. 이제 이게 이거겠죠? 얘는 T가 298이니까 298 그냥 집어 넣을게요. 하면은 이렇게 S도 구할 수 있다. 엔트로피도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자멸이 있는 퍼스트 오더 트랜스포메이션의 경우인 거고요. 세컨드 오더를 봐봅시다. 똑같이 철의 케이스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B열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B열과 T죠. 이 사이트에서 가지고 왔고요. 알파 철이 아까 BCC였고 감마 철이 FCC였죠. 여기 베타가 있습니다. 베타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베타보다는 다른 용어를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추세 자체가. 알파의 경우가 이 강자성체고 감마의 경우가 상자성체인데요. 이 자성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룰 거니까 지금은 모르셔도 되고 그냥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베타의 경우가 이 알파의 강자성성을 잃어버린 상자성 상태의 알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타라고 굳이 안 하고 상자성 알파상이라고 부르는 추세입니다. 요즘은 교과서라든지 옛날 논문이라든지에는 다 베타가 존재하기 때문에 베타도 알면 좋고요. 이것도 논문에서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네, 논문이네요. 그리고 이 지점을 보면은 이 지점 확대한 게 요겁니다. TC에서 피크를 가지는 그래프고요. 이런 미분 가능한 연속인 그런 그래프입니다. 여기는 미분 불가능처럼 그려놨었는데 확대를 하면 그런 거고요. TC가 뭐냐? 퀴리 온도에서는 이 상자성, 자성의 성질이 변화하는 온도입니다. 자성을 띠던 물질이 자성을 안 띌 수도 있는 거고 안 띠던 물질이 뛸 수도 있는 그런 자성이 변화하는 온도가 퀴리 온도고요. 퀴리 온도에서는 이 자성이 변화하는 경우에 그래프를 보면은 람다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람다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전에 봤었던 자멸이 없는 상전이기 때문에 세컨드 오더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이 옆에 있는 거가 이 피크를 찍는 델타 함수의 형태. 델타는 형태는 아니지만 수학적으로 델타라 했기 때문에 피크를 찍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이게 상전이가 일어나는 알파에서 감마로 상전이가 일어나는 그런 온도겠죠. 그래서 이 지점과 이 지점은 따로 존재한다.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기준대로 하면은 여기가 퀴리 온도고요. 여기가 상전이가 일어나는 이 트랜스겠죠. 이러한 사실을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까 있었던 CP 그래프 수정은 다시 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1편을 했으니까 2편을 해야 돼서 저는 오늘도 촬영을 2개를 해야 됩니다. 그럼 2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차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